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큰 사람이 되라입니다. 누구나 다 작은 사람, 큰 사람 구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통 사람, 나는 보통 사람 정도라고 옛날에 대통령 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큰 사람이 되라인데, 이 큰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키가 크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혹은 경제적 지위라 혹은 정치적 지위가 높은 것을 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이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도 있고, 또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벗어나야 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자기 우물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10년 전이나 20년 혹은 30년 전이나 그렇게 크게 좋아진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우리가 볼 때 10년, 20년, 30년이지 아마 그 사람의 100년 전이나 혹은 200년 전의 모습이나 혹은 맨 처음에 생겼을 때의 모습까지도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의 변화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선 첫째, 우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살던 기본 틀에서 벗어나야지요.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서는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또 뭐 생각하는 그 깊이가 짧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옆집이 강아지가 몇 마리 낳았다든지 7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흰 게 나왔다든지 하는, 우리로서 볼 때는 가히 그런 얘기를 왜 할까 하는 게 대화 소통거리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야 그런 거보다는 보다도 가까운 우리한테 연금이 지급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하는 현실 생활에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 그렇게 쓸모 적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 산골에서는 그게 보거나 들은 것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꼭 그만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벗어나야 하거든요. 10년 전에 나이거나 20년 혹은 30년 전에 나를 벗어나기 위해선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벗어나려면 내 하늘 위에 내가 쳐다본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옳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것이 다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내 우물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물을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변화하지 않아요. 내 하늘만이 옳은데 어떻게 내가 변화하겠어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똑같아요. 변화해야 내가 밖에 나서야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법을 보게 되고 다른 관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잘해왔는가 못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우물을 뛰쳐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걸 배워야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배운 게 천지예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매스컴이라고 하는 TV, 라디오, 또 방송을 하는 그런 거, 잡지, 그리고 주변에 보면 책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요즘에는 더 많은 인터넷이나 자기 휴대폰으로 인해 가지고 더 대중매체와 쉽게 소통을 하죠. 그렇게 배워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써먹는 거거든요.
이제 배웠으면 배운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익혀야죠. 그렇게 잘 익혀서 자기가 잘 써먹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느냐? 그 변화의 첫째 과정을 보면 우선은 사람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 이거를 이렇게도 썼지만 이게 마음 심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다가 돛대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우리만 꼭 오른손이 옳다고 해서 옳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 왼손이 쓰면은 왼손잡이라고 그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오르다 그르다는 얘기를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해서 나왔지만 이제 내 생각이 어느 쪽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심보를 잘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머니, 마음 주머니를 심보라고 하거든요. 이 심보를 넓게 배가 항해를 하는 데는 앞을 뾰족하게 해야 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첨단의 첨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첨단 첨자, 이게 맨 끝 첨자, 맨 앞에 쓴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죠. 이제 요게 배를 만든 원리예요. 배는 물에서 빨리 가기 위한 거니까 빨리 가려면 앞에 저항을 가장 적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시간이 되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게 요 말은 요 끝트리에 힘을 집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무기들이 날카로워요. 초기의 무기는. 초기 무기의 대표적인 거는 화살, 칼, 전부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로켓, 또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 배, 모든 게 날카로워요. 요게 요 첨자, 끝을 날카롭게 해야 저항을 덜 받는 거죠. 근데 배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좌우 왼쪽 오른쪽에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치거나 하면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마음은 이렇게 넓게 잘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있으면 남의 얘기도 다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도 넓어지는 마음이 되면 남의 얘기도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선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큰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남들이 생각하는 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는 더 파는 뭐 다 아는 세상 비밀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편하게 사는 건 남 모르는 재주 한 가지, 남이 모르는 한 가지만 깊이 파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깊이 파면 그만큼 자기 마음도 깊어지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쉬워요. 이제 이런 깊이 판 한 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배를 타서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면 가까이 생각했던 오늘은 옳지만 길게 보면 옳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수돗물을 들여오느냐 아니면 우물물을 퍼다 먹느냐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당장 우물물을 퍼오는 게 돈도 안 들어가고 뭐 또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거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그렇지만 또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는 처음에 기초 비용으로 해가지고 수도를 끌어오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도를 설치하면서 또 다달이 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은 또 더 편안히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기의 경제성을 1년을 보고 살아갈지 아니면 10년을 볼지 20년을 볼지에 따른 그렇게 넓게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사람이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제는 요거 큰 사람이 되는 이제 비밀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빼요.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골프 저는 별로 쳐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있는 힘껏 친다고 멀리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선 힘을 빼고 쳐야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누가 힘을 가장 뺐느냐가 프로라는 거죠. 힘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면 아마추어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면서도 옷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이제 옷을 골라줘야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팔고 싶은 욕심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손님이 옷을 걸쳐보면 그것도 좋다. 손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노련한 혹은 힘을 더 많이 뺀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지켜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입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좋지 않나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골랐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단박에 산대요. 자기가 좋다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겠어요? 힘을 빼지 않아서요. 근데 딱 사회를 견뎌보면 사회가 녹록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군대 생활 그 2년 3년을 힘들게 했는데도 사회는 더 힘들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또 보셔야죠. 이렇게 힘을 빼는 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되느냐 적은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서 공부했던 통념, 기본적인 생각으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맛은 보셨으니까 이거 말고 진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주문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주문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내 과거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나는 밝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는 밝게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내 앞길은 밝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밝게 살아왔다는 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의 기본은 빛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이게 빛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밝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사회적 통념상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살아온 것이죠. 또 지금 나는 밝게 산다고 하는 건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내 앞길은 밝다고 하는 건 미래예요.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내가 밝게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진, 빛나게 보이진 않을 망정 나 스스로는 추하게 보이지 않게, 나 스스로는 밝게 살아가고자 하고 큰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자꾸 밝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내 현재가 밝아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현재를 밝게 살아가면 미래는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길은 밝다고 생각하면 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길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나한테 모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빛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깨우치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과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빛나라 라고 했던 게 현재이고요. 내 앞길은 밝다는 게 바로 커지라는 거예요. 빛 속에서 살아가고 빛 속으로 가는 길인데요.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왔는데, 밝은 길에서 태어나왔는데 나는 밝게 살면 빛나는 길이 연속되는 것이고, 또 내 앞길은 밝다고 하면 밝은 만큼 계속 나한테 밝음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 빛이 모여오는 거거든요. 내가 점점 더 빛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면 신과 친구할 수 있어요. 빛이 요만해요. 신은 이만해요. 친구 절대 안 되거든요. 내 빛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신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관계에서 친구가 돼요? 부려먹는 주정관계나 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빛을 얼마만큼 키우고 저 세상으로 넘어가고 또 다시 내가 바라는 인생을 설계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빛을 얼마만큼 크게 하는지 달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쉽게 보이지만 깨우치고 여러분 스스로 빛나서 또 내 앞길은 밝다고 하시면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컴컴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낮에 뭐 나쁜 범죄를 하는 거 보셨나요? 나쁜 범죄를 대낮에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빛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두운 밤중, 캄캄한 밤중이 되면 낮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밤에는 술을 즐겨 마시거든요.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암흑 컴컴함 속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밝게 사세요. 밝게 사시면 사람이 신과 같아질 수 있어요.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내 앞길은 밝다고 하시면 점차 밝은 길을 가세요. 그럼 빛이 모여지게 돼요. 이게 빛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어디 딴 데 있어서 이걸 모으는 방법입니다 하고 단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수도를 하고 호흡법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신이 왔다고, 이거 다 무당 짓거리예요. 쓸모없는 짓거리예요. 실제로는 올바른 정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뭘 찾는데요? 먼데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실행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여태까지들 이걸 몰랐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원칙을 잘 실천하면서 신이 되세요. 사람과 신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문제죠. 어려운가요? 어렵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쉽게 이 원칙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러면 내가 빛나면서 내 주변도 싹 밝아집니다. 이 원칙을 한 사람 한 사람 실천한다면요, 세상은 금방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주인인지 몰라요. 내가 주인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돈이 주인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력이 주인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건지, 정신 수양은 해야 되는데 그건 무언 소리인지 모르겠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서 깨우치고 현재에서 내가 빛을 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길을 밝게 살아가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던 신이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띄워놓았던 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정신이 깨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밝게 산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밝게 사세요. 그리고 내 앞길은 밝다고 내 마음에서 작정한 순간부터 빛은 나한테 오기 시작해요. 빛을 모아야 써먹지요. 빛을 쓴다는 건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뭐 무협지 혹은 뭐 만화 같은 데서 얘기는 하지만 모아야 써먹지요. 어떻게 모으시는데요? 해답은 이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천에는 어렵죠. 한 사람이 밝아지고 또 한 사람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이 밝아지면 세상은 더 밝게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쉬운가요?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 통념상의 여러 가지 원칙,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거 가지고 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된 사람이 되거나 어느 정도 성인이라고 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거는 완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인이 되는 대인 공부예요. 세상에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나도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밝아지시기만 하면, 밝은 길을 가시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밝게 할 건가요? 어둠으로 치닫는 세상은 폭력적인 세상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대화도 못하고 어둠으로 치닫는 많은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아유 불쌍한 나라. 그건 내가 바라볼 때 이 불쌍함이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 싸우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끝에 가서 자기의 힘을 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 세 원칙을 잘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걸 내 마음에 심어주는가로 내가 더 큰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병들었거나 하늘이 묵었다면 하느님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커먼 것을 도와주는 하늘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하늘이 문제가 있잖아요. 밝아야죠. 또 땅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더 크면 더 밝은 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럼 세상은 점점 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진도를 더 나갈 수 없는데 마치죠. 너무 쉬운가요? 제가 첫째 시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온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 이유를 깨우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전번 시간에 내가 밝게 살으라고 빛나라고 한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한 얘기는 실제로 이거예요. 커져라예요. 커져라. 내가 커질 수 있어요. 밝은 길을 가면 커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빛을 모아야 써먹지요. 모으지 못한 빛을 어떻게 써요? 말로 해서 혹은 희망만 가지고, 희망이라는 거는 노력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희망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아까 여러 가지 그 큰 사람이 되는 원칙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노력해야 돼요. 배워가지고 내가 남한테 배워서 그걸 익혀야 돼요.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큰 사람이 돼요. 저는 여기서 가르쳐 드렸지만 이걸 내 걸로 가지고 가서 잘 수련을 하세요. 빛나는 방법이 어려우세요? 그럼 휴지부터 주워 보세요. 또 어려우세요? 그럼 고아원도 가보시고 양로원도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도움을 주세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사람 푸대 라면 한 봉 뭐 이런 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요, 내가 빛을 향해 가는지 어둠을 향해 가는지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지요. 실천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실천하세요. 아니, 빚대기가 이렇게 쉬운 줄 아셨어요? 빚을 모으고 점차 모아지면 이렇게 빚을 모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작은 빚, 또 더 큰 빚,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빛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뭐 바포 목사 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빛나게 살아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역시도 이제 점차 빚이 커져가고 점차 이렇게 자꾸 신과 친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또 저 충청도 거기 꽃 무슨 마을이죠? 연고마을. 예, 거기서 하시는 그 천주교, 그런 데서도 역시 그분도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옆에 가면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이 많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붙어있던 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것의 자체가 바로 이 세 번째, 내 앞길은 밝다고 해서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회 모범 사례이고요. 이제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하게 지금부터라도 그 주변에 어려운 뭐 이런 거 보시면 내가 좋은 사람, 혹은 내가 가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명상을 하시고, 뭐 그거는 각자 종교에 가진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세요. 일기도 쓰잖아요. 자기 반성을 하긴 하는 건데, 여기는 반성할 것도 없고 바로 빛만 생각하시라고. 내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잘못을 오래도록 갖고 계시지 마시고, 빛으로 땜빵 하겠습니다 하세요. 내가 빛으로 갖다가 메꾸고, 그리고 빛나는 일을 하시면 점차 빛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왔고 현생을 살고 있고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앞길은 밝다고 꼭 생각하세요.
어둠 밑에 있는 사람은 작은 빛이라도 밝을 것이고, 아주 많은 밝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밝음이 있어야 그것을 밝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긴 하더라도 내가 밝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밝다고 해서 남한테 빛만 비춰주고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놈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밝더라도 더 밝은 빛을 향해 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에서 벗어나오시는 건 아주 중요하세요. 앞에 전장을 조금 간단하게 한 거는 이 내용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일로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전체가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듣긴 하겠는데요. 네. 진짜 실천이 어렵고. 실천 잘하고 있잖아. 과거에서는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고요. 네. 끝나고 비닐봉지 하나씩 갖고 휴지부터 주죠. 뭐 인사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과거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타성이 많이 젖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타령인 거예요, 맨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침 뱉은 거 그대로 침 뱉고 발길질 하던 거 맨날 발길질 해야 되는,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먼 데서 내가 튀어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버릇, 습관, 행동, 내가 가졌던 마음의 그 기본 발자취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벗어나는 데 가장 필요한 문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밝게 살아왔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밝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밝게 가세요. 할 수 없어요. 지나온 일을 내가 뭐 더럽고 뭐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서 깨어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젖어서 그걸 또 저거를 어떡하나 저거를 어떡하나 하고 오랜 세월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깨어나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내가 빛나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 점점 커지면 큰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되면 작은 사람일 때는 작은 걱정을 하는 것이고, 중간 사람은 중간 걱정, 큰 사람은 큰 걱정을 해요. 또 어떤 걱정을 하냐면 글지가 걱정은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 집안이 밝았으면, 우리 사회가 밝았으면, 우리 학교가 밝았으면, 또 우리 나라가 밝았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가끔 반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세 번째 구절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점점 커져가는 빛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아직 시행해보지 않고 이걸 실천해보지 않으셨지만, 이걸 실천해보시면 제가 한 말의 뜻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돼요. 이게 커지는 공부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빛을 모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빛을 쓸 때가 있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거고, 우선은 빛을 모아서 큰 사람이 되세요.